안녕하세요. 김경훈 소장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환경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적응할지 트렌드 관점에서 알아보는 트렌드 워칭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5회째고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야는 인재와 교육 분야입니다.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인적 자산만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없는데 이 분야에는 그러면 어떤 우리가 트렌드적 변화와 그 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딜레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최고 학습 관리자의 딜레마. 기업마다 이제 그 인사나 교육 조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인재들을 육성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된 혹은 교양 과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인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또 항상 이제 새로운 교육 아이템들이나 좀 더 나은 어떤 교육 방식들을 찾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딜레마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기업에서 그렇게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은 어쨌든 기업이라는 하나의 그 집단화된 조직의 전체적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회 전체적인 변화는 사실은 개인 생산자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생산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봉건 시대의 농부하고 비슷하다. 땅도 내 집 주변에 그냥 있고 또 곡괭이도 있고 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쟁기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생산에 필요한 도구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으로, 왜냐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규모 자본들이 투하돼야 되고 큰 부지가 필요하고 분업이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규모화가 됐는데 지금 디지털 장비나 디바이스들의 등장과 또 어떤 그 직업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서 개인이 마치 봉건 시대 농부처럼 생산 도구를 다 갖는 우리가 요즘 최신 등장했다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설계도만 있으면 집에서 개인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조차도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뉴스에서 보면 14살짜리인가? 14살짜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인공의수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인공의수를 만들어서 손을 다친 친구한테 만들어줬다. 이런 것들이 뉴스화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생산자 사회인데 개인 생산자 사회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있든 바깥에 있든 개인들이 자기가 지속 가능하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꿈을 꾸고 삶의 계획도 그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제공하려고 하는 교육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고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개인은 개인 생산자 사회에 걸맞는 자기 전문성들을 갖는 것을 좀 더 선호하게 되고 교육을 받아도 그런 방식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기업이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딜레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묘수를 찾는 게 2016년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케이스로 이제 들고 나온 걸 보면 2020년까지 그 미국 노동 시장에서 미국 노동력의 40%가 독립 노동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산자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깊숙하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트렌드 워칭과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을 이제 몇 달짜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 기업의 경우에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기업 내에서 특정 인재를 꽤 나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달간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얼마 있다가 회사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죠.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투자가 이 개인 생산자 사회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 계획하고 이제 잘 안 맞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인재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가와 관련된 이런 어떤 딜레마가 우리 교육 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1대1 코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1대1 코칭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선이나 혹은 문제가 발견된 혹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직접 코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교육 분야에서 이런 1대1 코칭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단지 정보나 지식으로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적 관계 자체가 점점 더 필요해진.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수의 그 지도자와 교육자와 다수의 피교육자로 이루어져서 지식과 정보를 이제 전수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담임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단지 정보나 지식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사실 공교육이 제공하는 게 그런 거죠. 학원에서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지만 학원에서는 그런 종류의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공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도 그것인데 기업교육이라고 하는 성인교육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관계들을 그동안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객관화된 기능과 지식을 단순하게 익히는 게 아니고 배려로서의 교육 문화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이게 아마 개인화되는 시대적인 변화가 직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를 강화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교육 형식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적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기업 사례는 아닌데 아마도 사무실 많이 빌릴 때 아마 이 기업들, 토주라는 기업을 많이 그 사무실들을 많이 빌릴 텐데 거기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인데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을 이제 해마다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입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1대1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건데요. 기업 내에서도 이렇게 1대1 관계를 통한 어떤 그 노하우나 지식이나 팁을 전수하는 방식의 교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 전통적으로 이제 뭐 멘토 멘티 관계라든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맺어주는 관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에 적합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왜냐하면 업무 자체를 진행해야 되는 환경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기업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기업 문화를 좀 더 협력적 형태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배려가 들어있는 1대1 코칭 방식의 기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일본의 르노 자동차가 굉장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칼로스 곤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자가 와서 그 임직원들하고 1대1 코칭을 통해서 사기를 북돋아 가면서 회사를 회상시킨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게 배려가 필요한 기업 교육 형태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인화되고 개성화된 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이 뿔뿔이 흩어지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각자 독립적 개인들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데 그런 개성화된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의 그 집단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방식으로서의 1대1 코칭이 유용한 어떤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재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혹은 반영해야 될 트렌드적 변화의 세 번째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뭐 그러면 이제 영어로 소통하고 뭐 일본어나 중국어로 소통하고 이제 언어 능력이 일단 기본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너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끼리 협업할 것인가.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어떤 그 사고 패턴의 차이를 이렇게 분석한 어떤 그런 책을 봤는데, 예컨대 이제 동양인은 인과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뭔가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반면 서양인들은 그 문제 자체의 객관적인 분석 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뭐 실험을 해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소하고 닭하고 풀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세 장의 카드를 사람들한테 주고, 소하고 닭하고 풀이 각각 그려져 있는 카드를 주고, 자, 여기 이 중에서 관계 있다고 생각되는 카드를 2장 뽑아라 이렇게 했을 때 서양인들과 동양인이 확 차이가 난 게, 동양인들은 대개 소와 풀을 관계 짓는다라는 거죠. 2장을 뽑으면. 왜냐하면 소가 풀을 먹으니까. 소와 풀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서양인들은 대부분 소와 닭을 뽑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와 닭이 둘 다 동물이니까. 이렇게 분리적 접근을 한 거죠. 이렇게 사고 체계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육아 방식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협력하고 협업할 것인가, 나와 다른 이질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핵심이고 글로벌화 시대의 협업 역량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케이스로 가져온 사례는 랠리파이터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입니다. 12명이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에 500여 명의 협력자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또는 기술 과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18개월 동안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어낸 이런 어떤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당연히 언어도 다른데, 물론 영어를 쓰거나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협업 가능하려면 단지 언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화 시대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협업 능력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협업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이 2016년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 인재 분야의 트렌드적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보다는 사실 소통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협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최근에 한국 사회도 보면 지금 다문화란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임금 다운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전통적인 우리 문화가 이동해가는, 이런 글로벌화 돼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고 어떤 그 협업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글로벌화 되면 당연히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종교도 다르고 인종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트렌드적 필연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는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의 한 분야로 들어오는 것들이 2016년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교육 분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2016년에도 그 역할이나 중요성들이 커질 부분이 이제 시니어 교육 혹은
시니어 이전 세대부터 사실은 필요하죠. 3, 40대부터 필요한데 저는 이제 키워드를 리타이어다. 의미는 이제 타이어를 교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생의 주기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던 시대 인생의 주기는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잘 은퇴를 해서 노후로 가는 이런 어떤 단순한 생애주기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길어야 10년 안팎, 더 길게 가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10년 안팎이고 짧게는 5년, 3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직장을 바꿔가면서 심지어 중간에는 직업의 종류도 바꿔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애 주기를 갖게 됐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이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또 이제 배려해야 될 부분들은 인생을 계속해서 다른 생애 주기를 살아가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타이어를 교체해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그게 단지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미나 기호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혹은 자금 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노후의 자금 운용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뭐 안티 에이징, 다운 에이징 이런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젊고 활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고령화 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기업 내 교육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그들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교육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 화면 내용은 이제 시니어 모델 대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니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가치들이 이제 변화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적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기업 문화에서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까지 이런 어떤 각 연령별로 가지게 되는 기업 내에서 역할이라든지 또 지위라든지 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는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정체성 변화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활력 있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한 어떤 그 가치들이 되면서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가가 이제 교육적 과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기호, 또 디지털화돼가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도구 학습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 인재로서의 능력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고 혹은 뭐 퇴직 이후에도 기업과 연관을 맺을 수 있게 또는 퇴직 이후 은퇴 생활을 한다면 은퇴 생활을 좀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 그 지식이나 방법들을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계속 달려가고 혹은 현재 기업 안에서도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형태의 리타이어 교육이 2016년에 주요한 화두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직장을 옮기거나 이러면서 나이 들면서 계속 할 때 경향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옮기면 옮길수록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일 쪽으로 직장을 옮겨가는 경향이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받더라도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래요. 이런저런 어떤 그 가치들이 이제 이렇게 리타이어 교육에서는 반영돼야 될 화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재와 교육 분야에서 크게 4가지 정도 키워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최고 학습 관리자의 딜레마 부분은 사회는 개인 생산자 사회로 가니까 개인들은 자기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교육적 소구들이 점점 강해지고 그런 반면에 기업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기업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 사이에 이제 불일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기껏 마련해 둔 교육을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최고 학습 관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욕망과 조직의 필요를 새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를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교육에 있어서 배려나 커뮤니케이션, 관계와 같은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맥락에서 1대1 코칭이라는 분야가 이제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만 글로벌화되는 게 아니고, 조그만 또 규모가 작아도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라고 하는 이런 메가트렌드적인 영향을 받아서 해외 시장 혹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협업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서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고민할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변화고요. 네 번째로는 생애 주기가 복잡해지고 또 직장을 안에서의 어떤 그 활동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잦은 교체 주기를 갖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기업에 계속 잡아두면서 동시에 그들이 좀 더 행복하게 그 기업을 떠날 수 있도록 타이어를 교체하듯이 타이어를 교체해서 다시 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원 교육, 그래서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일 수도 있고, 취미나 기호를 발전시키는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일 수도 있고, 이런 리타이어 교육이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인재와 교육 분야의 트렌드 키워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와 메가 트렌드 기반에서 2026년에 기업이 감당해야 될 5개 영역의 화두가 되는 키워드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이런 트렌드적 변화에 기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어떤 그 전략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제 실행하는데 활용해 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경영의 구루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거의 90이 다 돼가지고 한 말인데, 앞으로의 시대에 트렌드를 잘 읽는다고 해서 100%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렌드 변화가 비즈니스의 모든 건 아니죠. 비즈니스는 실행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데 예측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실행력을 가져도 100%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피터 드러커가 하고 싶은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어떤 트렌드 워칭에 대한 강의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예측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트렌드 워칭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